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래간만에 책 속의 코너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 속의 코너가 좀 소홀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책 소개에 대한 코너를 자주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제가 소중한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번째 번역돼서 발간된 책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기에서 지금 저자가 천장팅이라는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중국계 사람이 쓴 책이 번역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워렌 버핏과 관련된 책도 있고요. 몇몇 책들이 이제 중국에서 계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국계 미국인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이 몇 권 번역되어 있는데 다 합쳐도 한 10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 제가 두 번째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첫 번째 번역서는 참으로 우연찮게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근무할 당시에 제가 모시던 임원이 갑자기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요거보다 먼저 나온 번역서입니다. 그 책을 주시면서 자기가 감수로 참여하게 됐는데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너 책 지어하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아놨다가 회사에서 우연찮게 현대중공업 견학을 가게 됐습니다. 버스로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버스를 타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 첫 번째 책을 꼼꼼하게 읽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또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이 좋다라고 있다가 누구한테 빌려줬다 바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그 책이 좋았다는 걸 몰랐죠. 근데 최근에 한 출판사에서 그 책에 대한 번역자를 찾는다, 이런 것들을 우연찮게, 지금 FM 미디어 이 대표이사께서 저랑 그 패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어찌됐던 이분이 지금 이제 다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한 사람은 제 대학 후배고요. 중국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제 그 머니투데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뭐 연관성이 있는 우연찮은 책이에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읽은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아껴 읽었어요. 제가 이것을 그 출판사한테 책을 좀 보내다오 해서 책을 받은 거고요. 지금 제가 책을 보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그 외에 어떠한 뭐 제가 돈을 받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막 주식 투자를 하겠다, 난 주식 모르지만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에게는 도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대신 여러분들이 2020년에 얼떨결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와가지고 해보니 처음엔 좀 돈을 벌었다가 지금 막 돈이 깨지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못 잡겠다,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머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구분이 이제 좀 되시죠?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봤던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건 실전용입니다. 이분은 그 미국에서 개인 전업 투자자예요.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개인 전업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꼈던, 그리고 거기서 부딪혔던 실전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냐?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게, 제가 터틀 트레이딩에 압축해서 썼던 얘기들이 상당수가 이 책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으니까 옛날 건 기억이 안 나고 다시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 사람이 내 걸 베낀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보면 이 원본 나온 게 제가 책 쓰기 훨씬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뽑아낸 엑기스가, 이 사람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뽑아낸 엑기스가 결국 같은 투자자로서 만나는 거 아니겠는가? 아니면 제가 그때 당시에 6시간 동안 너무 이 책에 쏙 빠져들어서 한 번 읽은 것만 가지고도 내 내리속에 박혀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 내 몸속에 흘러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책들에서 뽑아낸 엑기스하고 경험에서 나온 엑기스하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이 책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앞부분만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것들, 주식 투자 인생, 특별한 도박장,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현 책에 나온 것들, 기술적 기본적 분석에 대한 생각, 성공의 요인, 언제 사고 언제 팔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경험이 많으면 돈을 얻고 돈이 많으면 경험을 얻는 곳이라는
데니얼 드류의 투자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경험이라는 것은 축적의 과정이 필요하죠. 따라서 길고 힘들어서 게으르고 머리 쓰기 싫은 사람,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주식시장에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격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의 기술이 다른 분야와 가장 다른 점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바뀐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일종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 자,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면 여러분들 아직 주식시장에 뛰어들으신 거 아닙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좌충우돌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상당히 다가올 거예요. 제가 투자의 4기둥에서 강조했던 마지막 기둥이 뭐죠? 심리기둥이죠.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기술적, 기본적, 계좌관리, 심리 이 4가지죠. 이분도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공부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 상태에 대한 것도 공부해라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언제 진입할지, 얼마나 기다릴지, 언제 나올지까지 모두 홀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어떠한 펀드 매니저, 어떠한 누가 얘기해도 마지막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누구죠? 나라는 점,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도박판 같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시간을 마주한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샀으면 이거 언제 팔아야 돼, 언제 팔아야 돼. 물타기 해야 돼, 손절해야 돼. 계속 그 고민 빠지죠. 주식의 선택은 단순히 머리만 굴려서 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내가 투자한 자금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자, 시장 이렇게 되니까 사야 돼. 버튼 누가 누르죠? 내가 누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종종 하죠. 내가 그때 바닥에 얘기했잖아. 사라고. 너 그때 샀어? 안 샀지? 내 말 들었으면 돈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보시죠. 너는 샀니? 아니야. 나도 안 샀어. 이런 경우 많죠. 매수 버튼을 안 누르고 시장 잘 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매수 버튼을 누르고 오롯이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주식 투자의 목적 아닌가요? 주식시장에서 바닥 맞추고 고점 맞추고 저점 맞추고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런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오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주식시장에 도태되는 거다.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6만 원을 탈환했을 때는 나름대로 안도의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6만 원이 다시 깨졌죠. 얼마나 또 괴로웠을까요? 다시 또 6만 원 올라왔죠.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려야죠? 판단 내려야 되잖아요. 기다릴 것이냐, 더 살 것이냐, 손절할 것이냐, 계속 그 고민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심리적 고난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참여자에게 앞서 철저히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기회를 찾기 바란다라는 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 지금 2028년 8월 중순 현재는 중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이에요. 지금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돈 벌기 정말 좋은 장입니다. 가치 투자자분들이 돈 버는 장이 아니에요. 가치 투자자가 길게 보면 돈을 벌겠지만 지금 당장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줘야만 되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장이 여기서 꺾이거나 큰 주식들이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구나. 그렇다고 내가 가치 투자해서 트레이딩을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은 어떤 게 움직이는구나. 야, 그동안 그렇게 속썩이던 지주사가 움직이는구나. 아, 지금은 외국인들의 쇼커버닝이 들어오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거는 누구든지 강조하는 거죠. 차용주가 목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 없이 이런저런 가능성을 기웃거리다 보면 참담한 결과를 맞기 십상이다.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선택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식시장의 특성과 리스크를 감안하는 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존 원칙을 계속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오롯이 책임져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 세우는 방법 영상 올렸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일단 한번 매매 원칙을 써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장황하게 쓸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두 줄밖에 못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라고 말씀 안 드렸죠? 계속 수정하면서 여러분들 목표가 뭐다?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내가 이 책을 베꼈는지 이 책이 나를 베꼈는지 그런 혼동에 좀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가치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은 주로 기업의 미시적 환경 분석이다. 기업에 대한 분석이죠. 주식시장의 거시적 변화, 지금 뭐 금리가 어떻다, 뭐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이긴 하지만 실제 주식 투자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건 피터 린치의 말을 따온 거예요. 피터 린치가 그래서 자기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건 15분밖에 안 따진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뭐 어떻게 되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막 몇 시간씩 제가 유튜브 청취 시간 좀 줄이는 이유도 그거예요. 금리에 대해서 막 1시간, 2시간 박사님들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듣긴 들어야죠. 그러고 나서 그럼 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들이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이 75bp 금리 인상하라고 50bp 금리 인상하건 중요하긴 해요. 근데 내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2.5에서 2.6으로 올라가나 2.4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저는 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5에서 2.6으로 갈 것이냐 2.4로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실전에서 기본적 수치 자료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PER 8배 저평가.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평가다 사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투자 수치 자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분석하는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현실적인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어떻죠? 기준이 10인데 8이면 저평가니까 매수. 이건 안 해본 사람들 얘기예요. 해본 사람은 기준이 10인데 8이었을 때 매수에 대한 매도해야 되느냐? 쉽게 결정 못 내려요. 기업의 사업 내용과 진행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작은 변화도 쉽게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 분석이 없는 기술적 분석만 갖고 있으면 차트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거죠. 하지만 기본적 분석이 있는 상태에서 차트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잘 내렸다라는 전제하에 차트가 때에 따라 주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사야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분도 그래요. 기본적 분석에 대한 것도 강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다양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사례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 근데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지지 저항, 추세 이런 정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드 앤 숄더 이런 정도만 가지고 매도 매수 시점 잡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제가 여기서 강조한 것도 그렇잖아요.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기술적 분석은 단순하게 봐라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만 갖고 이용해도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술적 분석은 개별적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다. 전체 주시장의 흐름, 기업 경영 상황, 상품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그렇죠. 기술적 분석 플러스 기본적 분석이 필요하죠. 거래량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저도 거래량 강조했죠. 거래량과 관련된 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중요한 책이 제 뒤에 책꽂이에 아직 꽂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나온 기술적 분석 결과에 의미가 있다. 실전 투자에서 손절매 지점에 타는 매우 유용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윌리엄 오닐 책을 제가 가장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이유가 뭐죠? 윌리엄 오닐은 캔슬림 법칙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을 기술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왔을 때 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터틀 트레이딩에 썼던 게 뭐죠? 내 종목풀을 가지고 있고 내 종목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적절한 매매 타이밍이 오면 사라. 일맥상통하다고 그랬죠? 이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 종목풀에 있는 종목에 적절한 매수 시점에 온 차트를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올린 바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제가 2022년 8월 2일 현재 움직이는 차트 패턴 연구란 영상하고 그 뒤에 따라서 후속 영상 중요 8월 2일 방송한 차트 결과를 통해 종목풀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에 대한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제 종목풀에 있던 종목이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개를 했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차트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가라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잡으라는 거죠. 기본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 잡는 데 유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에요. 아니 갑자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 물론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주가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타당치는 않아요. 그게 움직이는 시점을 어떻게 잡죠? 기술적 분석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특히 이 부분은 여기서 손절매 지점 판단에 유용하다. 손절매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최상의 임계점을 찾는 것이며 예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해야 된다. 예외 상황은 뭐죠? 내 생각과 다른 거. 내 생각과 다른 확률은 몇 프로? 70%.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된다.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려면 추세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어떤 업종이 움직이고 뭐가 잘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 추세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주식 차트를 보면서 추세를 따른다라는, 그러니까 업종 추세도 있지만 이 차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추세를 따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한번 그 방향을 움직이면, 큰 흐름이 형성이 되면 쉽게 꺾이지 않아요. 따라서 추세를 따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의 변화에서 위기를 감지했을 때 바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동하는 거 더욱 강조하고 있죠.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주식시장 원칙에서 추세를 따르라라고 하지 예측한 대로 따르라라고 하지 않는다. 추세를 따르는 것과 추세를 예측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 뭐냐면 추세를 따른다라는 거하고 예측한 대로 따른다라는 것에 때로는 같이 썼었다라는 저의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추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추세를 그냥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린 그렇죠. 야, 이거 언제 꺾이는 거 아니야? 꺾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추세가 작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내름 팔고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움직임 이후에 그 추세는 어떻게 되죠? 그냥 꾸준히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시장이 잘못됐다고 욕하는 거죠.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올 초에 이제 설명을 했고, 중간에 계속 그 앵커의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서 좀 흔들리는데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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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다가 첫 번째 고점 딱 꺾이는 날, 그날 방송 끝나고, 이거 오늘 팔아야 되는데, 그러고 그 다음 코너가 됐을 때 한 2, 3일 정도 빠진 다음에 매도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게 다시 V자까지 올라와서 다시 저점 왔을 때 그 앵커가 또 질문했어요. 이제 고점 뚫어졌는데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다시 지금 빠진 상태인데,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한번 움직였을 때는 섣불리 예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추세를 그냥 있는 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격언이 있어요. 이익은 스스로 지키지만 손실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빠지면, 손실이 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있죠. 근데 이익이 조금만 나면 챙기려고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죠. 얼마나 매수할지, 어떤 방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할지, 손절매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자신의 전체 자금은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야 한다. 제가 4기둥 말씀드린 거, 기본적, 기술적, 아까 심리됐죠? 자금 관리, 계좌 관리 말씀드렸죠? 이 얘기예요. 계좌 관리를 해야 자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손절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분할 매수에 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놀랍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공의 요인을 보면 주식 투자 성공률은 다이어트 성공률보다 낮다. 왜 그럴까? 주식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뼈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주식시장에 돈을 버는 것이다. 하지만 의욕만으로 이상을 실천할 수는 없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액션을 취해야만 명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굳이 말로 안 해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글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다이어트 간단하죠.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주식시장 그거보다 더 적다라는 거예요. 자, 공부하면 수익률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알아요. 근데 공부 안 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 이상 공부하신 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계실까요? 실천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 정확한 타이밍에 액션을 취해야 돼요. 살까 말까 팔아야 말까. 수많은 사람이 저도 고민을 해요. 하지만 버튼을 누르는 거와 안 누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금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매수 자체가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책을 요약했고 뒤에는 요약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전반전 한 4분의 1 정도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상당히 테크니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전 투자 과정에서 얻는 수많은 주옥 같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공개하면 이 책을 안 보실 것 같아서 말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전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어떤 저항감에 부딪혔던 분들에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 상당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중요한 한 대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 글씨로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주가 차트를 확인하고 매수 전에 손절매 지점을 설정해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확실히 정해두어라. 손절매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이다. 제가 터틀트랙에 썼던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 언제 손절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내가 잘못될 확률 몇 프로? 70%.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기 이전에 70%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따라서 인계 포인트를 잡으라라는 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의 핵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책 소중한 책이고요. 개인 투자자로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었던 투자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외국에 돈을 벌었던 위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제시 리버모어 책을 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제시 리버모어 책을 두세 차례 읽었고 두세 권 정도 읽었으니까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제시 리버모어 책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과는 비극적이었어요. 돈을 다 잃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 때는 엄청 벌었다가 순식간에 깨먹었다가 또 복구했다가 순식간에 깨먹었어요. 근데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매매 방식이 아니라 공매도를 통해서 번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시 리버모어의 일정한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저의 기준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한때 돈을 벌었었고 한때 유명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국 돈을 다 잃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개인 투자자로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개인 투자자로서 얘기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펀드 매니저들 얘기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펀드 매니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좀 답답함들이 있죠. 개인 투자에 대해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 정말 좋은 책이다. 제가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